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네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 지나가는 시간이지. 근데 30만 팔로워를 가진 한 20대 크리에이터한테는 그 30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였어.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처럼 방송 종료 인사를 했던 지아. 그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고 딱 30분 뒤에 지아는 자기를 가장 아껴준다고 믿었던 1등 후원자에게 살해당했어. 범인은 50대 남성 최 씨, 검은 고양이. 지아한테 무려 1억 원 넘게 쏟아붓던 재력가였지. 그런데 왜? 자기가 키워주겠다던 애를 차에 싣고 무주 야산까지 가서 묻어버린 걸까?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이중성, 틱톡 크리에이터 윤지아 살인사건의 팩트를 낱낱이 파헤쳐 줄게. 사건의 결말부터 보자. 2025년 9월 13일 새벽 5시야. 전북 무주군의 한 외진 도로변. 경찰이 흰색 승용차 한 대를 가로막아. 운전자는 50대 최 씨.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최 씨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 손을 덜덜 떨면서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차문을 박차고 산 쪽으로 도망치려고 해. 경찰을 밀치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지. 경찰은 직감했어. 이 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최 씨가 붙잡힌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을 샅샅이 뒤졌고 차가운 흙 아래서 대충 묻혀있던 지하의 시신을 발견해. 방송 종료 후 실종된 지 불과 이틀 만이었어. 자, 이제 시간을 이틀 전으로 돌려보자. 9월 11일 오후 3시. 인천 영종도에 있는 지아의 스튜디오야. 지아는 이날도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했어. 경찰 수사 결과 방송 내용에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대. 팬들과 소통하고 다음 콘텐츠를 예고하고. 오후 3시 정각. 지아는 방송 종료를 해. 그리고 딱 30분 뒤인 3시 30분 스튜디오 근처에서 최 씨를 만나게 되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만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리고 최 씨는 지아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서 살해하게 된 거지. 부검 결과 공식 사인은 목 압박에 의한 질식.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을 거야. 방송 화면 속에서 빛나던 지아의 시간은 그렇게 3시 30분에 멈춰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할 게 있어. 검은 고양이, 최 씨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지아에게 접근할 때 본인을 IT 기업 대표라고 소개했어. 내가 틱톡 시장을 잘 안다. 너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전속 동업 계약을 맺었지. 틱톡에는 후원 금액에 따라서 레벨이 나뉘거든. 최 씨는 무려 46레벨이었어.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46레벨은 코인 충전에만 최소 1억 이상을 써야 가능한 등급이야. 지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고 돈 많은 조력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보도된 최 씨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어. 최 씨는 사실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어. 심지어 범행 당일 최 씨가 살던 집은 법원에서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 남들한테 1억을 쏘면서 회장님 소리를 들을 때 정작 자기 집은 뺏기기 직전이었던 거야. 지아가 이 재정 상태를 눈치채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최 씨의 집착이 사리로 변하게 된 거지. 범행 하루 전인 9월 10일 기록도 팩트로 확인됐어. CCTV 영상에는 최 씨가 지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동업 관계 종료를 막아보려고 마지막으로 매달린 거지. 하지만 지아는 단호했어. 신뢰가 깨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최 씨는 이 거절을 단순한 비즈니스 종료가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 재력가 행세가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야. 결국 무릎을 꿇었던 남자는 다음날 살인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지. 범행 직후 최 씨의 행동은 굉장히 치밀했어. CCTV에는 최 씨가 대형 캐리어를 차에 싣는 장면이 포착됐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도구였지. 그는 인천을 떠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무주로 향해. 여기서 핵심 팩트. 최 씨는 이동 중에 최소 8차례 이상 정차했어. 보통 인천에서 무주까지 3시간이면 가거든. 근데 최 씨는 훨씬 오래 걸렸어. 왜일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야. CCTV 사각지대를 찾거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동선을 꼬고 멈췄다 가다 이걸 반복하게 된 거지. 특히 연고도 없는 무주 야산을 선택한 건 시신이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경찰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데이터와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최 씨의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 48시간 만에 그를 찾아냈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져. 온라인상의 화려한 숫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을까? 후원 레벨이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일까? 이 사건의 본질은 동업 갈등으로 발표됐지만 그 이면에는 왜곡된 보상 심리와 집착이 깔려 있어. 지아는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던 크리에이터였을 뿐이야. 그 꿈이 허황된 가면을 쓴 가해자의 손에 허무하게 꺾여버린 거지. 가해자 최 씨는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우리는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야. 이번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로 돌아올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준다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